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물 좀 마시면서 중간 그러세요. 예. 예, 물어보시죠. 네. 저 그 피고인으로 호칭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1994년 검사 임관하셔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9년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 대검찰청 중수 2 그리고 1과장, 2012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1부장, 2013년 4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셨죠. 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셨죠. 피고인께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대한민국 헌법 및 국군 조직법에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 지휘하고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이셨던 거 맞죠? 피고인께서는 어떤 경위로 이종섭 전 장관을 알게 되어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셨습니까? 아마 저 선거 때 북방 포럼에도 관계를 했고 인수위에 국방 관련 아마 인수위원으로 와 있었고 저는 뭐 인수위를 안철수 의원의 인수위원장을 했지만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 적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가 또 뭐 저 초기에 그 신원식 또 김용현 뭐 이런 여러 후보들을 저걸 했는데 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그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네. 원래 알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대선 준비하신 선거 과정에서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본 적이 없고 네. 그런 대수장이라든가 군의 장성 출신들 네. 뭐 그런 활동을 했다고 들었고 선거 때 본 적은 없습니다. 네. 5항 질문하겠습니다. 네. 피고인께서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상병 최모 씨가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최상병 그 사고 나기 한 이틀 전쯤에 뭐 우크라이나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나토 이런데 순방 마치고 와서 거기가 사고 현장이 한 5개 내지 7개쯤 됐는데 그 중에 한두 군데를 제가 직접 가서 네. 수해 현장도 보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가 그 강 속에 있을지 모르는 시신 수습 작업을 하다가 그 해병대 장병 하나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7월 31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13년이 아니라 23년이겠죠. 23년. 네. 23년 7월 31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님으로부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취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받으셨죠? 그래서 아침 안보실 회의 때 그런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네. 피고인께서 수사 결과 보고받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한 후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해서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글쎄 뭐 질문이 길어서 저는 뭐 그 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제가 말한 취지는 어차피 경찰로 사건은 넘어가지만 군에서 무슨 사고 나면은 담당 중사부터 시작해서 사단장까지
모조리 다 결과 책임을 이런 식으로 묻고 손 털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를 평소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지 뭐 사단장을 누가 해먹겠냐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도 다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아마 무슨 어느 회사의 그 지하에 있는 보일러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무슨 석산 같은 데서 산업재해 사건이 나서 사람이 죽거나 했을 때 그 뭐 회장부터 뭐 사장부터 뭐 현장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전부 수직으로 책임지고 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저는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뭐 얘기를 조금 제가 더 하다가 이제 장관에게 좀 이건 국방부에서 좀 챙겨야 될 문제니까 장관에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니까 장관이 곧 어디 해외 출장을 간다 해서 그럼 지금 연결하라고 해서 다들 있는 데서 제가 전화를 한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본 질문에서 네. 어쨌든 표현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일단 뭐 이 사건 때문에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처벌하면은 되겠냐 뭐 이런 취지로 아니 그러니까 지적하신 건 맞는 거예요. 사단장을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가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저도 그 사고 나고 아마 장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슨 현재 사람을 재난에서 사람을 현재 구조하는 일도 아니고 이미 강 속에 있을지 모르는 시신 수습인데 뭐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단장이 밑에서 보고받고 물살이 세서 지금은 좀 어렵다 하는데 아예 그냥 들어가 이런 식으로 사단장이 무리한 입수 지시를 했다면 책임져야죠. 그렇지만 중사나 소대장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경찰이 또 나중에 이첩되면 송치되면 검찰이 잘 판단하겠지만 군도 앞으로 그게 이제 7월 말이면은 8월, 9월에서 태풍, 홍수가 줄줄이 있고 또 이런 재난 사건에는 반드시 군이 대민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정밀 조사를 해서 군도 좀 파악을 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은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군대 어쨌든 해병대 수사단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질책은 하신 건 인정하시는 저는 건가요? 해병대 수사단 그 자체보다도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병대라는 데가 뭐 옛날식으로 하면 이런 거를 뭐 제대로 법률 판단 내지는 뭐 이런 걸 제대로 하겠나? 그래서 해병대 수사보다도 적어도 국방부에서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수사는 민간에서 하니까 네. 국방부에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좀 안 일어나도록 예방도 하고 원인 조사도 좀 정확하게 따로 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해병대고 뭐 그게 만약에 육군 어디서 제가 그때 사고 현장을 가 보니까 그 예천이라는 데가 이제 육군 부대 관할인데 사단 관할인데 사고 현장이 5개인가 7개인가 돼가지고 그 예천의 육군 부대만 가지고는 그 대민 지원하기가 벅차니까 네. 다른 막 인근 부대나 원거리 부대들도 지원을 막 받아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어디서 조사를 하든지 국방부에서 이런 사고 원인이라든가 또 매뉴얼이나 예방 대책 같은 거를 제대로 좀 사고 발생했을 때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에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국방장관이 뭐 곧 어디 출국을 한다니까 바로 연결하라 그래서 다들 있는 데서 제가 통화를 한 거죠. 그럼 그 국방부 장관님께 이종섭 장관님께 어떤 네. 말씀을 그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하고도 예천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보고를 받아 보니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뭐 8명인가 하나도 안 빼놓고 이렇게 줄줄이 막 경찰에 보낸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내고 털면 되느냐? 더 정밀 조사해서 좀 원인을 좀 더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께서는 네. 피고인께서 임기훈 보좌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한 명도 빼지 않고 관련자 모두 줄줄이 엮어서 입건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해서 임기훈 보좌관의 표정이 사색이 되었다고 진술을 하고, 조태용 실장님도 피고인이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임기훈을 향해 지책성 발언을 하였는데 최고위 지휘관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기계적 자동적으로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였다고 진술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동서관 분들이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맞고요. 그러고 제 기억에는요. 그날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안보실 회의 있기 전에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임기훈 비서관한테 또 다른 보고를 제가 하나 받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는 딱 둘이 있을 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됐고 그러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기훈 비서관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사단장은 뭘 잘못했지? 여단장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차근차근 물어봤는데 아무 답변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식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 이런 걸 대통령에게 보고하려고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법률가다 보니 법을 공부 안 한 사람한테는 그게 무리일지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뭐 너무 당연한 거라 이런 거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회의 시작 전에 혼이 한번 난 데다가 제가 임기훈 비서관한테 사실은 혼낸 게 이거보다 회의 시작 전에 제가 다른 어떤 외부 회의 관련 보고를 받고 거기서 제대로 못했다고 제가 좀 질책을 많이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얘기가 또 나오니까 임기훈 비서관은 아마 그날 저한테 2번을 연속해서 그전에는 한 번도 저한테 뭐 야단 맞은 적이 없다가 그래서 아마 좀 그랬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제가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뭐 그냥 그거 보고 느닷없이 바로 얘기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아랫사람한테 질책을 할 때는 그래도 뭐 물어보고 다 챙겨본 다음에 질책을 해야지. 그냥 사단장부터 뭐 여단장, 대대장, 뭐 중사까지 쫙 있는 거 보고는 그대로 바로 쏴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인께서 어쨌든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이종섭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미 결재했음에도 이를 번복해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등에게 경찰 이첩 보류하고 피혐의자를 직접 과실하는 자로 한정하라는 취지의 수사 결과 변경 등을 지시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어차피 경찰에 이첩한다고 보고를 받았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원래 그 개정의 취지가 사실은 군은 수사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네. 군이 수사에 관여하면 시작부터 그 좌우한 사건이 왜곡될 수 있으니 경찰에 넘기라는 얘기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경찰에 수사는 할 것이고 다만 우리 민간 기업 같은 데서도 뭐 무슨 사고가 나서 경찰이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조사를 한다고 그래 하더라도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또 경영이라든가 사고 방지를 위해서 조사를 하듯이 제가 얘기한 취지는 그거지 아니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돼 있는 거를 군이 뭐 수사를 다시 하고 말고 이런 거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네. 추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생략하고. 사실 저는 이제 총장님이라는 호칭이 더 좀 자연스럽긴 한데 총장님께서도 예전에 검사 시절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많이 하셨을 거고 그리고 뭐 평검사 때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총장님 하실 때도 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적도 뭐 있잖아요. 일선지청이나 뭐 이런 네. 데서 보고 올라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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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는 군사법경찰관의 뭐 수사도 아니죠. 사실 1차적인 그냥 이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시는 뭐 특별한 아니요, 이유가 결과 있을까요? 수사 가지고 질책한 게 아니라 네. 경찰에 이거를 던지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보면은 수사권이 뭐 군에 있을 때도 그런데 네. 군 안에서 무슨 뭐 총기 사고나 안전 사고 같은 게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람이 좀 죽거나 뭐 총기 사고 세면은 참모총장부터 현장에 아주 저 원사 중사까지 사글이 다 이렇게 결과 책임을 지우게 되면 그러면 이게 복불복이 돼 가지고 다음 사고 한 번 사고가 나서 장병들이 희생이 되면 다음에는 좀 더 안전한 방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면 아니 귀한 생명이 이렇게 아깝게 갔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뭔가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군의 안전사고나 군에서 장병이 하여튼 사망한 사건은 반드시 대통령 이름으로 조문하고 메시지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하도록 시켰거든요. 대통령이 네. 되고 나서부터. 네. 그러면서 늘 이런 사고 날 때마다 하여튼 원인 규명을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해라. 옛날처럼 하지 말라는 강조를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하냐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말씀하시는 거에 의하면은 네. 지금 어쨌든 그 귀한 그 꽃다운 청년이 네. 사망을 한 비극인데 네,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뭐 8명을 이제 그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사령관까지 줄줄이 다 처벌하는 건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오히려 사령관을- 처벌 아니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사령관- 지적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석산의 안전사고, 산업안전사고가 났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안전시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장한테 올렸더니 야 그거 돈 많이 드니까 하지 마. 이래갖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사장이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저걸 하는 건데 적어도 또 대통령에게 이런 거를 보고하려면 어차피 수사는 경찰 가서 하는 거지만 안보실에 그래도 비서관이 국방비서관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방부를 네. 다 관할하는 비서관인데 네. 이 정도면 좀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대통령이 그래도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묻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좀 뭐라고 하고 설명도 해줬고 가만히 있어 이거 내가 장관한테 직접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구황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이종섭 장관의 지시와 달리 해병대 수사단은 2013년 8월 2일 최해병 사망 사건을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첩을 했고 피고인께서는 조태용 실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자 조태용 실장에게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을 통해서 국방부가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최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회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셨습니까? 아니 그것도 질문이 너무 기신데요. 네. 8월 2일이면 제가 이제 휴가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저 전라북도 그 세계 잼버리 대회를 들렸다가 저 경남에 있는 그 저 대통령 휴양소를 갔는데 거긴지 아니면 출발 전에 우리 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종섭 장관이 이거를 이 뭐 기록을 뭐 해병대에서 무슨 기록을 만들었는지 어떤지도 저는 몰랐고 이거를 저 경찰에다가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지시를 했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저 안보실장이 전화를 했다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 나는 게 안보실장이 좀 걱정스러운 걸로 장관이 저 자기가 뭐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 그 저 출장을 갔다가 와서 다시 검토를 할 테니 저 뭐야 경찰 이첩을 좀 보류해 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야 이게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이종섭 장관이 군에 대한 어떤 지휘 통솔권이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나? 어? 어떻게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의 영이 먹히지를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뭐 휴가 일정도 있고 뭐 다른 일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장관의 영이 안 섰다고 하는 문제니까 공직기강에게 통보해주고 그리고 저 알았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전에 뭐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등 이런 거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시원 비서관님께 연락을